네, 승리의 필리핀 생일 파티와 관련된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현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필리핀 팔라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승리 씨의 생일 파티에서 거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성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 진술을 했잖아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일단 2017년 12월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핀 팔라완 섬의 큰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승리 씨가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본인들의 지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체류 경비, 항공권 전부 다 부담을 해서 생일 파티를 아주 거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8명 정도가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지인하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지인도 아닌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을 여기에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언가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갔었던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들로부터 그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진술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 경비, 그다음에 항공료의 지급이 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여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성들 중에 일부는 내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매매 대가로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지불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승리 씨 측에서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승리 씨가 뭔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해외 투자자 아니면 승리 씨가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 그런데 거기에 사실 지인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건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동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항공료에다가 이 여행 경비를 지불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성매매 대가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문제는 이 여성들로부터 그 당시에 우리에게 항공권하고 여행 경비하고 기타 금액을 지불했던 것이 와서 뭐 소위 말해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라는 것 때문에 이 돈을 지급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온다면 명쾌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승리 씨 입장에서도 아니 이 사람들도 내 지인이고 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여행 경비 지급한 건데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여성들이 와서 나는 모른다.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항변하면 사실 이 부분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2015년 12월에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제 승리가 외국인 VIP한테 성매매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근데 그때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 여성들을 좀 불러야 된다라는 취지의 데리고 가겠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인석 대표나 승리 씨가 그거는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약간 허풍이고 과시하고 그냥 말뿐이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거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 정도면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현재 입증 정도만 가지고 이 부분의 혐의를 기소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승리 씨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 구속 여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입증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성매매 알선 부분도 사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 버닝썬 등과 관련해서 횡령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또 언급을 빼먹었는데 그때 생일 파티 비용 10억 원이 만약에 승리 씨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가지고 했던 것도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입증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 발부 가능성이 커지는데 현재까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그렇게 그 부분들이 입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몽키 뮤지엄이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혐의가 구속을 할 정도의 큰 혐의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승리 씨와 관련해서는 의혹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 범죄가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입증이 됐는지 그리고 범죄들이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서 혐의의 중대성 부분이 인정이 될지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어쨌든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의혹을 좀 입증할 만한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게 뭐 그리고 3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병원에서 신생아를 이제 제왕절개로 받아서 네. 그걸 그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이 돼 있는데 이게 네. 이걸 또 병원에서 은폐한 정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네. 부모 입장에서는 떨어뜨려서 이게 직접적 사인이 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이제 2016년 9월입니다. 이제 분당의 한 병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뱃속에 성장을 해서 제왕절개를 한 게 아니고 미숙아 단계였어요. 한 네, 7개월 정도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몸무게가 2kg가 1점 몇 되지 킬로 않은 정도의 되더라고요. 아이였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한 이후에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의사가 넘어지면서 아이의 이제 두개골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소아청소년과로 아이를 옮겨서 그 뒤에 이제 아이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의사가 아이를 안고 가다 넘어져서 사망을 했을지 아니면 네. 지금 그 병원의 주장대로 아이가 이것과 상관없이 병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예. 일단은 부모님한테 알려야죠, 병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이를 안고서 넘어졌던 의사, 그 안에 있었던 간호사들, 그리고 이 아이가 소아청소년과로 넘어갔을 때 그 의사, 또 그 안에 있는 간호사들.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8명에서 9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금 했다는 내용이고 예. 이 부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고 묵살해서 직위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의 사인을 병사라고 기재를 했잖아요. 예. 그죠? 진단서에. 그리고 당연히 두개골 관련된 내용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경찰이 이제 작년부터 내사에 착수를 했던 건데 원래 이제 보통 어떤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에 사인이 나와요. 예. 첫 번째 병사, 두 번째 외인사. 외인사라는 건 외부의 충격이나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경우. 그 이야기도 만약에 그렇죠. 이 떨어진 게 원인이었던 외인사인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불명 이렇게 나오는 거 세 가지인데 그럴 때 병원에서 병사라고 기재하는 순간 부검을 안 합니다. 부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입증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원해도 그러니까 못하는 그 거예요. 당시에 이미 병사라고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작년에 누군가의 익명의 제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이 그 이후에 이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그리고 바로 아이를 떨어뜨리고 아이가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은폐됐다는 걸 이제 확인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답답한 게 뭐 사인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네. 또 하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네.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굉장히 좀 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항상 저희가 의료사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거가 항상 없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경찰은 이 9명, 연루된 사람이 총 9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럼 의료과실 여부가 명백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미숙아였고 그리고 이미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었다는 고위험군이었기 얘기죠. 예. 때문에 아이가 쉽게 말해서 넘어져서 두개골이 다치지 않았어도 아이는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이제 사망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판단해서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만 했으면 되는 건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만 아마도 이 아이가 떨어져서 그 이후에 결국 사망을 하면 이 충격이나 이 원인으로 사망했다라고 할 것이고
그게 외부로 알려지는 걸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그건 부검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인사로 기재가 돼서 아이를 부검을 하면 예. 결론적으로 사망 원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럼 병원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 이슈인데요. 황하나 씨, 검찰 수사 본격화됐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수사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황하나 씨 관련해서는 뭐 혐의가 거의 대체로 다 인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인 스스로도 다 자백을 했고 그리고 뭐 모바일 검사 등에서도 다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보다는 지금은 황하나 씨가 누가 함께 했느냐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알려진 건 박유천 씨와 함께 했고 박유천 씨의 강요로 올 초에 다시 마약을 시작했다라고 황하나 씨가 진술을 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유천 씨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황하나 씨가 무언가 마약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금지된 약물,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황하나가 우울증으로 그냥 수면제 정도만 복용하는 걸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뭐 조사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유천 씨가 황하나 씨의 집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는 CCTV 영상도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일단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경찰이 뭘 쥐고 있는지는. 근데 통신영장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발부받아서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게 이제 위치 추적 관련해서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박유천 씨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백 변호사 보실 때도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할 만큼 맞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고 그거를 그렇게 자청해서 할 만한 정도였다면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잘못한 게 있다면은 굳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들의 생각이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유천 씨 기자회견 할 때 유심히 보시면 머리 깁니다. 그죠? 그럼 올 초에 만약에 황하나 씨의 진술대로 같이 마약을 했다면 저 머리카락 몇 개만 있습니다. 결론이 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유천 씨가 최소한 이제 박유천 씨 쪽의 생각을 해본다면 필로폰을 투약했으면 그건 100%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된 게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방을 받지 않고 뭐 발급받을 수 있는 처방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을 복용하는데 박유천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박유천 씨는 모른다고만 진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유천 씨의 진술 중에 하나는 확실한 건 본인은 이제 필로폰을 강제로 못 투약하거나 같이 하진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건 일단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뭐 경찰, 검찰과 이제 출석 여부에 관련된 조율을 할 텐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조사나 간이 뭐 그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최소한 이제 그 강력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 등은 금방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박유천 씨에 관련된 논란은 그 이후에 사실 혐의가 있다 없다를 다투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경찰이 말씀하신 통신영장도 발부를 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는 경찰 측에서도 어떤 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통신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는 건 피의자로 명확히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입건을 해야 그 영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박유천 씨에 대해서 황하나 씨가 진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좀 통하네요. 근데 진술만으로 입건을 하는 거는 좀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통신 그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조금 범죄 소명 정도가 덜해도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요. 통신 영장 발부하지 못하면 수사 자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출국 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그래도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 황하나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확인이 됐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를 걸었다는 것은 도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조치를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유천 씨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머리카락 모바일 검사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유천 씨가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에서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언론 그
뭐 포털 사이트 기사에 보면 벌써 단정해서 막 이렇게 그렇죠. 박유천 씨에 대한 비난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조금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백성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